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버드나무 가식물들 중에서도 이 포플러 속, 포플러 나무들 종류들이죠. 포플러 속들의 식물 세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플러 중에서 이 미루나무하고 양버들, 이태리 포플러, 요 세 가지 종류 나무들이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 공부에 들어가면은 미루나무하고 양보들하고 이태리 포플러를 구별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여기서 나무도감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식물들은 억울한 게 너무 많죠. 억울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꽃가루가 날린다고, 봄에 꽃가루가 날린다고 사람들이 엄청 기피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를 날린다고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나무들이 바로 이 버드나무 가식물들인데, 사실은 이 버드나무 가식물들의 이 미루나무나 양버들이나 이태리 포플러 이외에도 버드나무 가식물들의 꽃가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꽃가루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꽃가루가 아니고 씨앗이죠. 씨앗의 끝에 달려있는 하얀 면모, 솜털에 의해서 씨앗이 멀리 날아가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꽃가루라고 다들 싫어하는데, 이 버드나무 가식물들이 들으면 엄청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버드나무 가식물들이 꽃가루라고 해서 엄청 싫어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라고 해서 싫어하는 그 억울함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양버들하고 이태리 포플러하고 미루나무, 요 세 나무의 나무 모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나무는 나무 모양이 서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무 모양을 가지고 세 나무를 구별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양버들은 보면은 요 사진은 지금 요거는 우리 서울에 있는 올림픽 공원이죠. 올림픽 공원에 요 나무가 살고 있는데, 요 보면은 여기 나무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심어놨기 때문에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자라고 있는데 나무 모양을 잘 보면은 이렇게 줄기, 가운데 중심 줄기가 쭉 올라오는데, 중심 줄기에서 올라오는 가지도 하늘로 치솟고 있죠. 위로 쭉쭉쭉쭉 고추선다 그러죠. 고추서서 쭉쭉 위를 보고 있는, 그래서 이 나무 모양이 마치 빗자루 같은, 빗자루를 세워 놓은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나무 모양이 이렇게 쭉 아주 길게 올라가서 옆으로는 퍼지지 못하고 위로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지들을 보면은 가지들도 이렇게 옆으로 퍼지질 않고 전부 위를 향해서 나오자마자 위로 치솟는 이러한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양버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태리 포플러는 나무가 우람하죠. 아주 우람하고 넓게 퍼집니다. 넓게 퍼져서 이 폭이, 나무의 폭이 엄청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양버들은 이 폭이 상당히 좁은 데 반해서 이태리 포플러는 나무의 폭이 엄청 넓어서 나무 하나가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우람한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태리 포플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미루나무는 양버들하고 이태리 포플러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죠. 중간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가운데 중심 줄기가 있고, 여기에 가지들은 위로 치솟는가 했더니 위로 조금 올라가면 가지들이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되죠. 가지들이 옆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양버들하고 이태리 포플러의 중간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미루나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양버들은 쭉 올라가서 빗자루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이태리 포플러는
우람하게 퍼져서 나무가 아주 엄청 큰 나무가 옆으로 퍼져서 엄청 큰 이러한 수형 나무 모양을 하고 있고, 미루나무는 두 나무 양보들하고 이태리푸플로의 중간 형태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보이는 이 양보들의 꽃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플러 속의 버드나무과의 식물들 중에서 이 포플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식물들은 거의 다 하긴 버드나무 종류들도 거의 다 암수 땅그루죠. 암수 땅그루인데 이 양보들도 보면 암수가 딴그루입니다. 그래서 암나무가 있고 수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빨간 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어있는 이러한 꽃은 바로 수꽃이죠. 수꽃이고, 이렇게 연한 초록색으로 연두빛을 띠면서 조금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바로 암꽃 차례죠. 그래서 이렇게 수꽃 차례, 암꽃 차례, 이렇게 두 나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무하고 암나무가 따로 있는데, 요 꽃이 핀 모습을 보면은 꽃 차례가 이렇게 길게 아래로 축 늘어지죠. 전부 축 늘어지는데, 이 축 늘어지는 이러한 꽃 차례를 우리는 꼬리꽃 차례라고 합니다. 꼬리꽃 차례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꼬리 미자를 써서 미상화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상화서 꼬리꽃 차례의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죠. 다닥다닥 붙어서 꽃 차례를 이루는 여기 암꽃 차례 하나, 수꽃 차례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딴 나무에 서로 달리는 암수 땅구르면서 꼬리꽃 차례에 달리는데, 이 꼬리꽃 차례의 꽃이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요 꽃 차례 속에 들어있는 요 꽃대죠. 꽃대가 요 속에 숨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꽃대가 아주 가늘고 여리죠. 가늘고 여리기 때문에 힘이 없죠. 힘이 없어서 실처럼 아래로 축 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서 많은 꽃들이 여기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4월 달에 좀 추울 때죠. 추울 때에 꽃이 잎보다가 먼저 피어서 이 가지에 아직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이렇게 피는데, 빨간 꽃이 핀 모습은 아주 경이롭습니다. 가지에 빨갛게 달려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수꽃인데, 수꽃 차례인데, 수꽃 차례를 자세히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라고 하는 꽃싸개죠. 꽃을 싸고 있는 거다 해서 꽃싸개, 우리말로는 꽃싸개이고 한자로는 포라고 합니다. 포라고 하고, 이렇게 빨간색인 이 부분, 요거는 바로 꽃밥이죠. 꽃밥이 있고, 꽃싸개가 이 꽃밥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피는 것이 바로 수꽃, 요 양보들의 수꽃이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암꽃 차례, 양보들의 암꽃 차례도 마찬가지로 미상화서, 꼬리꽃 차례에 이렇게 달려서 연한 초록색의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 이러한 포라고 하는 꽃싸개, 꽃을 싸고 있는 꽃싸개가 이렇게 꽃싸개가 씨방하고 암술, 그러니까 암꽃을 가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리고 싸고 있는 거죠. 추우니까 아마 포대기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꽃을 싸고 있다 해서 포대기 포자를 쓰고 꽃싸개라고 하는 이러한 꽃싸개가 여기 암꽃도 돋고 있는데, 보면은 암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 원뿔형이죠. 원뿔처럼 아래쪽이 뾰족하고 이쪽에가 넓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원뿔 형태를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초록색이 바로 씨방이죠. 자방이라고 하는 씨방인데, 이 씨방이 이렇게 있고, 씨방 위에는
이렇게 암술머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원뿔 형태의 씨방 위에 암술머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러한 모양의 암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암꽃 하나, 씨방 하나, 씨방이 하나 있고 암술머리가 있는 암꽃 하나가 되고, 여기도 암꽃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이 모여가지고 암꽃 차례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꽃차례를 피우는, 꽃차례에 꽃이 달려있는 것이 양버들의 꽃이 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포플러, 이 이태리 포플러는 나무가 엄청 우람하게 크죠. 엄청 우람하게 커서 나무 하나만 있어도 그 동네 전체가 시원해질 것 같은 아주 그냥 커다란 나무가 가지를 위로 뻗고 크게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는 아주 멀리서 보더라도 정말 우람하고 크고 시원해 보이는, 여름에 특히 시원해 보이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이태리 포플러인데, 보면은 이 이태리 포플러도 버드나무과의 포플러 속이죠. 포플러 속이기 때문에 암수가 땅구루입니다. 암수가 땅구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숫꽃차례가 있고 여기는 암꽃차례가 달려 있는데, 숫꽃차례의 꽃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고, 암꽃차례는 암꽃은 이런 모습인데, 이 이태리 포플러도 꽃이 3월달에서 4월달, 아직 추워서 손에 장갑을 끼고 다녀야 할 만큼 추운 계절에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돋기도 전에 꽃들이 피어나는 거죠. 꽃이 피어나서 꽃들이 아래로 축축 늘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꽃차례가 꼬리꽃차례입니다. 꼬리꽃차례이기 때문에 미상화사라고 하는 꼬리꽃차례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 들어있는 꽃대축, 꽃대가 가늘고 실처럼 여려가지고 이게 꽃차례가 아래로 축축 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축축 늘어지는 형태의 꼬리꽃차례, 미상화설을 하고 있으면서 꽃이 잎보다가 잎이 달리기도 전에 아직 이 잎이 피지 않았죠. 잎은 아직 겨울눈, 동화의 상태로 그냥 있는데 꽃은 먼저 이렇게 핀 겁니다. 피었으니까 잎보다가 먼저 꽃이 핀 겁니다. 그리고 요 숫꽃 하나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꽃쟁반이 있고, 요렇게 황록색의 요 부분이 바로 꽃쟁반인데, 꽃쟁반에 보면은 짧은 수술대가 있죠. 짧은 하얀색의 수술대가 보이고,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빨간색의 꽃밥이 달려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만 보이는, 빨간 꽃밥만 보이는 이러한 꽃밥이 황적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숫꽃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태리 포플러의 암꽃을 크게 보면은, 암꽃은 요 아래쪽에 꽃덮이가 있고 위에는 암술머리가 보이는데, 암술머리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암술머리가 있고, 암술머리는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갈라지죠. 다시 갈라지는데, 요 뒤에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의 암술대가 위쪽에는 또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암술머리, 한자로는 암술머리가 있고, 여기 꽃덮이가 있죠. 꽃덮이는 화피라고 하는데, 이 꽃덮이는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꽃잎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화피라고 합니다. 꽃의 껍데기다. 그래서 꽃을 덮고 있는 화피다 해서 꽃덮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꽃덮이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의 꽃덮이가 있고 암술머리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암꽃, 또 이렇게 예쁜 숫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태리 포플러의 숫꽃과 암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루나무도 보면은 꽃이 마찬가지죠. 3월달에서 4월달에 이렇게 꼬리꽃차례에 달리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암수가 딴 그루죠. 암수가 딴 그루이고 이렇게 꽃이 가지에서 잎이 돋기도 전에 여기 보면은 잎이 돋아 날 겨울눈 동화죠. 동화는 아직 터지기도 전인데 꽃이 이렇게 터져 가지고 예쁜 색깔로 이렇게 꽃이 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루나무도 마찬가지로 미상화성 꼬리꽃차례죠. 꼬리꽃차례이기 때문에 꽃차례의 꽃대축이 가늘고 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됩니다. 늘어지면서 많은 꽃들이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많은 꽃들이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요거 지금 암꽃차례죠. 암꽃차례인데 요 암꽃차례 암꽃 한 개, 요거 암꽃 한 개를 이렇게 떼어서 보면은 요 암꽃차례에는 이렇게 원추형 원뿔 모양의 씨방을 가지고 있는데 요 원뿔 모양의 초록색의 씨방 위에는 암술머리가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 암술머리는 다시 끝부분이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의 두 개의 암술머리를 갖고 있고 씨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이 바로 꽃덮이죠. 꽃덮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화피, 꽃잎처럼 보이기도 하고 꽃받침처럼 보이기도 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을 때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바로 화피, 꽃의 껍데기다. 꽃의 껍데기를 꽃이 덮고 있다 해서 꽃덮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꽃덮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러한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러한 꽃덮이가 싸고 있는 이러한 암꽃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이 꽃싸개 포라고 하죠. 이 포라고 하는 꽃싸개는 이렇게 둥근 꼴 원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꽃이 암꽃이 있는데 암꽃의 바깥쪽에 이렇게 꽃싸개 포가 이러한 포가 여기 보면은 암꽃을 덮고 있는 거죠. 덮고서 이불처럼 덮고 있다가 그 속에서 암꽃이 튀어나오는 이러한 상태의 꽃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싸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꽃싸개는 이렇게 둥글면서 끝부분이 실처럼 가느다란 실처럼 갈라지는 이러한 형태의 꽃싸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새 나무들의 잎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새 나무들의 잎은 거의 비슷해서 참 육안으로 현장에서 구별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 나무들의 잎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루나무의 잎을 보면은 미루나무의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보드나무과 식물들은 대개 잎이 어긋나게 달리는데 달걀 모양의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인데 달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달걀 모양을 하고 있고 잎의 길이하고 폭이 한 7cm에서 12cm 정도 되면서 또 잎의 밑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잎밑, 한자로는 엽저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엽두라고 합니다. 엽두. 우리말로는 잎끝, 여기는 잎밑 이렇게 하는데 이 잎밑 부분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샘물질이 있습니다. 한자로 선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 이러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루나무죠. 그리고 미루나무의 잎의 뒷면은 분백색을 띠면서 약간 흰 빛을 돌면서 잎에는 털이 없다. 그래서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루나무의 잎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보들의 그리고 요것도 잠깐 봐야 되겠네요. 미루나무의 잎가의 톱니, 잎가의 톱니를 보면은 잎가의 톱니가 내곡거치라고 하죠. 내곡거치라고 해서 한자로는 내곡거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안으로 굽은 톱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쪽으로 쏙 꼬부라지는, 이렇게 가다가 안으로 쭉 꼬부라지는 이러한 톱니를 내곡거치라고 하는데 안으로 굽은 톱니죠. 이러한
내곡꼬치의 모습은 오늘 공부하는 세 종류의 나무들이 모두 이러한 내곡꼬치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보들을 보면은 양보들의 잎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달걀꼴이죠. 달걀꼴이면서 어긋나게 마주나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는 이러한 여기 달리고 올라가면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는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잎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이러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너비보다가 길이가 좀 짧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 밑에 보면 샘물질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가에는 이렇게 안으로 굽은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미루나무나 양부들이 같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부들이고, 이태리 포플러도 마찬가지로 잎은 삼각형을 닮은 달걀꼴이죠. 삼각형을 닮은 달걀꼴인데, 잎은 어긋나게 달리면서 이렇게 잎 밑, 이 부분이 잎 밑이고 여기가 잎 끝이라 그랬는데, 옆두, 그래서 잎 밑, 옆저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이러한 거의 직선을 이루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저라고 합니다. 제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싹둑 잘라놓은 듯한 이러한 잎끝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태리 포플러죠. 이태리 포플러인데, 이태리 포플러의 잎은 보면은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5에서 10cm 정도 되고, 폭이 4에서 8cm 정도 되면서 잎은 잎의 폭은 폭하고 길이가 거의 같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 가장자리에는 안으로 굽은 톱니 내곡꼬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세 나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 밑에는 샘물질이 없거나 이렇게 작고 미약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태리 포플러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리 포플러의 가장 큰 특징은 봄에 잎이 돋을 때 보면은 이렇게 새빨간색이라는 거죠. 이렇게 새빨간색인데, 새잎이 붉은 빛이 도는 이런 새빨간 빛인데, 이 이태리 포플러의 어린 잎의 색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서 I214종이라고 하는 이렇게 요 종은 잎이 이렇게 새빨간 아주 예쁜 꽃이 핀 색깔 같은 예쁜 붉은 빛을 띠는 데 반해서 I476종이라고 하는 요 종은 새잎이 돋을 때 보면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인 잎을 가지고 있는 이태리 포플러도 있고, 이렇게 빨간 색깔의 새잎을 가진 이태리 포플러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태리 포플러의 어린 잎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스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새 나무들의 열매 모습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꼬리꽃차례 미상화서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미상화서에 달리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긴 열매축이죠. 열매가 됐으니까 이제 열매축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열매축이 가늘고 열이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축 늘어지는데, 늘어지는 요 양쪽으로 이렇게 짧은 대가 있고, 과경이라고 하죠. 열매자루가 있고, 열매자루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이 달리는데, 이 열매는 꽃이 피고 나서 바로
5월 달에서 6월 달이 되면은 바로 열매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열매가 있게 되는데 보면은 열매는 이렇게 여기 줄이 보이죠. 이렇게 줄이 보이는데 요게 바로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요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갈라지게 되죠.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요 부분이 갈라져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삭과인데 요렇게 요 복봉선을 따라서 요 열매가 양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이 씨앗은 길다란 흰색 솜털, 이 솜털은 한자로는 면모라고 하는데 길다란 면모에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솜털이 바람을 타고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날개 역할을 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 솜털이 날아가서 땅에 쌓이게 되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이 꽃이 날아갈 때 보면 사람들은 이 꽃의 솜털을 사람들이 보통 꽃가루라 그러죠. 꽃가루라 그래가지고 저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아주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오인들을 해가지고 이 솜털이 날리는 걸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꽃가루 아니죠. 꽃가루 아니고 요게 바로 씨앗을 달고 있는 솜털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 이 이태리포플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억울하겠죠. 나는 씨앗을 달고 날아가는 솜털인데 나를 가지고 꽃가루라느니, 꽃가루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라고 오명을 뒤집어 씌웠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요 이태리포플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종류가 있는데 I214종이라고 하는 나무는 새잎이 돋을 때 이런 붉은색이고 또 I476이라고 하는 종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리포플로의 나무 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 껍질이 세로로 이렇게 얕게 터지게 되죠. 얕게 터지는데 나무의 키가 30m, 이 나무 엄청 우람하게 큰 이 나무가 30m 정도까지 자라게 되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면서 키가 큰 큰키나무 교목입니다. 그리고 요 이태리포플로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유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요 어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에 여기 잎자루 요거죠. 이렇게 잎자루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 잎자루의 아래쪽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능선이 나타나는데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갈래로 갈라지는 능선이 아주 깊고 뚜렷하지가 않고 미약하게 발달한다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태리포플로의 어린 가지의 능선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루나무는 보면은 어린 가지의 능선이 뚜렷하죠. 어린 가지에 털이 없지만은 이 능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능선이 아주 뚜렷하게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미루나무도 키가 30m, 조금 전에 보았던 이태리포플로하고 높이가 같은데 30m 정도 자라면서 나무 껍질은 이렇게 세로로 하얗게 아주 얕게 갈라지는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고 키가 큰 키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미루나무도 보면은 열매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 꽃이 미상화서에 달렸듯이 꼬리꼬차리에 달렸듯이 이 열매 모양도 꼬리꼬차리처럼 이렇게 길다란 열매축, 열매축, 과수가 열매 이삭이 이렇게 길게 아래로 늘어지면서 열매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옆으로 다닥다닥 달리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요 열매는 마찬가지로 삭과죠.
삿과이고 티는 열매인데 요 열매는 세 갈래 내지 네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루나무는 티는 열매가 세 갈래 내지 네 갈래로 갈라지고 이 어린 가지의 능선이 뚜렷하다 하는 이러한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루나무의 줄기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버들은 보면은 이 양버들은 마찬가지로 키가 30m 정도 자라는 갈잎이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큰키나무인데 교목인데 마찬가지로 줄기의 모습은 이렇게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요 어린 가지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어린 가지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 능선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게 발달을 하긴 하지만은 거의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가 줄기도 위로 치솟지만은 이렇게 줄기도 위로 쭉쭉 치솟아서 빗자루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어린 가지의 모습도 바로 나오면서 바로 위로 치솟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버들이죠. 요 양버들인데 양버들의 열매도 보면 열매 이삭, 요 열매 이삭은 길이가 10cm에서 15cm 정도 되고 요 열매 하나는 튀는 열매 삿과죠. 삿과이면서 길이가 6mm에서 7mm 정도 되는데 요 속에는 열매가 있게 되면 저절로 요 봉선을 따라서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 하얀 털, 면모라고 하는 솜털이 가득 들어있는데 솜털의 아래쪽에는 아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한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씨앗,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루나무는 18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심어 기르기 시작한 나무입니다. 미루나무라고 하는 이름은 미국에서 들어온 나무라는 뜻에서 아름다울 미자하고 버드나무라고 하는 뜻의 버들 류자를 써서 미류나무라고 부르던 것이 미루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루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나무의 재질이 부드럽고 연하면서 추위에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미루나무는 미국의 중부지방과 동부지방을 비롯하여서 미국의 남부지방까지 널리 분포하여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양버들을 보면 이 포플러 종류들은 북반구에 약 40여 수종이 천년 분포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양버들은 줄기가 곧게 위로 치솟으면서 가지도 고추서서 위를 향하여 자라기 때문에 나무 모양이 마치 빗자루를 세워둔 것 같은 모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태리 포플러를 보면 이 이태리 포플러는 캐나다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도입이 되어 전국에 심어 기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탈리아 포플러가 점차 이태리 포플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태리 포플러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추위에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하천가에나 계곡 같은 곳에 배수가 잘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우람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되는 나무입니다. 이 포플라 종류 중에서 은사시나무나 사시나무, 황철나무, 당버들, 또 미루나무, 양버들, 이태리 포플러 같은 포플러 속의 식물들은 씨앗에 길다란 면모라고 하는 솜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솜털이 5월달이 되면 아주 작은 미풍에도 눈송이처럼 날아가
땅바닥에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 솜털이 날아가는 씨앗을 사람들이 꽃가루라고 오인을 하여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꽃가루가 아니죠. 포플러 종류들의 씨앗에 달려있는 면모라고 하는 솜털이 날개 역할을 하여서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루나무나 양보들의 미루나무나 양보들, 그리고 이태리 포플러 같은 포플러 속의 목재들은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나무 상자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하거나 성냥개비를 만들기도 하고 나무 젓가락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쑤시개를 만들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완구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펄프제로 이용되어 종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미루나무는 성장이 빠르고 꺾꽂이를 하여도 잘 자라기 때문에 가로수로 이용되기도 하고 하천뚝이나 논뚝의 녹화용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미루나무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면서 대기오염에도 견디는 힘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나무 껍질을 진통제나 해열제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종기나 지혈, 화상 등에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미루나무하고 양보들, 그리고 이태리 포플러, 이 세 나무는 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무는 우선 잎 가장자리에 안으로 굽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한자로는 내곡꼬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으로 굽은 톱니, 내곡꼬치를 이 세 나무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어린 가지를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미루나무의 어린 가지를 보면은 능선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가지에 잎자루가 달려있는 부분의 아래쪽에 보면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이 깊이 파여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미루나무인데 반해서 이 두 나무, 양보들하고 이태리 포플러는 그 어린 가지의 능선이 아주 미약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는 나무의 모양이 서로 다른데 제일 먼저 양보들을 보면은 양보들은 나무 모양이 빗자루 모양이죠. 그래서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그러한 모양인데 나무의 줄기가 곧게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 중심 줄기 옆에 나오는 가지들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위로 쭉쭉 치솟는 그러한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양보들인데 반해서 이태리 포플러는 나무 모양이 아주 넓게 퍼지죠. 넓게 퍼져서 우람하게 보이는 나무가 바로 이태리 포플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루나무는 양보들하고 이태리 포플러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형태로 하고 있어서 이 미루나무는 아래쪽에서는 가지가 위로 치솟는 듯이 보이지만은 위로 가면은 옆으로 퍼지는 형태, 그런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미루나무의 나무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